사단법인 단군조선연구회 소개. 사단법인 단군조선연구회는 문화체육관광부 허가단체입니다. 처음 명칭은 사단법인 단군선열정신연구회이며 1997년 12월 23일 김용우 전 이사장이 문화체육관광부에 등록을 하였습니다. 현 이사장인 홍혜수는 2012년 본단체 이사장으로 취임하여 2012년 12월에 기획재정부 기부금 지정단체로 등록을 하였고 2014년 5월에 현 단체인 사단법인 단군조선연구회로 명칭 변경을 하였습니다. 단군조선연구회는 우리 민족에게만 불리워지는 동방예의지국의 홍익인간 경천숭조사상을 바탕으로 효와 예를 중시하고 그 큰 뜻을 펼쳐내신 선열님들의 발자취를 연구하고 고대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인류 역사상 가장 찬란했던 인류 최초의 역사 단계인 5천여 년 동안 전해 내려온 배달 조선민족의 문화를 연구하고 계승하여 우리 후손들에게 알리고 전승함을 목적으로 하며 이 단체는 순수한 비영리 법인이며 역사 인식을 바로 펼치는 단체입니다. 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1. 국민도의 앙양 및 문화 창달에 관한 교육 사업. 2. 홍익인간 이념 선양에 관한 교육 사업. 3. 단군 성전 복원과 존영 봉안 및 성전 수호에 관한 사업. 4. 단군 성조 및 역대 선열의 재래 행사 사업 등입니다. 문의사항 전화 02-312-8192 홈페이지 www.idangun.co.kr 사단법인 단군조선연구회는 비영리단체로서 투철한 역사의식을 가진 국민 개인의 후원금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후원계좌 농협 301-0171-7890 91 예금주 사단법인 단군조선연구회. 오늘 단군조선은 실존의 역사였다라는 제목으로 선조님들이 살아왔던 흔적을 찾아 그 업적을 밝혀낸 책의 내용을 소개시켜 드리면서 그동안 사회 전반에서 훌륭한 업적을 쌓아오신 어르신들을 메시고 우리 민족의 자랑스러운 역사에 대한 진심 어린 고견을 나누는 행사가 되었음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내빈 소개는 오늘 참석하여 주신 모든 분들이 모두가 다 귀빈이심으로 생략을 하겠습니다. 오늘 오신 분들은 모두가 나라를 걱정하시는 분들이십니다. 행사 순서에 있어서 육군소장으로 애편하신 박경원 장군님을 모신 것은 현재 97세의 노령이므로도 불구하고 하루도 쉬지 않으시고 나라 걱정을 하시면서 잘못되어 가고 있는 이 사회를 바로 잡겠다는 의지를 두시고 특히 석봉한호 선생기념사업회 이사장직을 맡고 계시면서 석봉 선생님의 어머니 백인당의 교육은 해초리 한 번을 들지 않고 불을 끄고 떡을 썰어 보여 자식 교육을 시켰다는 훌륭한 어머님의 덕이 오늘날에 우리가 본받아야 될 것 같아서 모셨습니다. 그리고 경북 춘향에 거주하고 계신 홍순벽 어르신께서 태조 이성계가 조선의 명칭을 쓰게 된 동기에 대하여 특강으로 모신 것은 현재 거주하고 계신 춘향의 선대 조상님들을 모신 사당에
명나라로부터 전해받은 유명조선이 되는 글귀가 있고 발해에 6대 세습을 하신 선대 선조님들의 비를 모셔놓았기 때문에 그 내력을 말씀을 듣고자 모셨으며 한민족 평화운동에 평생의 심려를 기울이신 현형군 총재님의 한민족의 자존심의 위대한 대한민국을 이루자의 구호로 이 시점서부터 우리 민족이 자존심과 긍지를 꼭 남북 통일을 꼭 이루리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결속을 다지는 뜻으로 오셨습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끝으로 우선 이 책이 나오기까지 옆에서 도와준 본단체 부이사장인 배미수님과 자료 제공에 애써주신 김철범 감사님과 늘 봉사로 도와주시는 우국 이성만 선생님과 돈 김창환님, 안상호 기자님, 남기훈 PD님, EMP 사이트 이정민 대표님과 박은민 실장님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여기 오신 모든 분들의 가정에 편안하심과 늘 강건하심을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홍화 춘향에 사는 홍순백이라고 합니다. 이 뜻깊은 자리에서 저희 20대 조부이신 홍길자민자 하시는 어른의 공적을 여기서 말씀드리게 된 것을 정말로 뜻깊게 생각하며 여러분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아무 배움이 없습니다만은 다만 우리 할아버지의 역사를 좀 얘기해 주셔서 해서 이렇게 외람되게 나왔습니다. 혹 말씀이 온전치 못하더라도 잘못된 점이 있으면 양해해 주시길 바라면서 간단하게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내 말씀을 드릴 과제는 조선 국호를 쓰게 된 동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1세기 동안 급변하는 물질 문명의 소용돌이 속에 가치관이 혼돈되고 사회 질서가 무너져 입에 담기조차 두려운 사건들이 비일비재한 이때에 사단법인 단군조선연구회 홍혜수 이사장님 이하 임원 여러분과 백수를 바라보시는 박경원 장군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단군의 홍익인간 정신으로 남북이 화해되고 진실로 세계 평화가 이룩되기를 바라고 소원합니다. 단군조선은 역사다라는 책의 발간을 축하합니다. 억제할 수 없는 한희로 다시 한번 축하의 말씀을 올립니다. 이 같은 성스러운 출판 기념 행사에서 저희 20대 조부이신 문경공께서 조선국 인신을 명나라로부터 받아오심으로써 조선이 되었다는 문경공의 공적을 말씀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태조 이성계가 나라를 세우고 국호를 화령으로 하였는데 명나라에서 인정을 하지 않자 고명을 받으려고 청주 정시 정총 선생을 사신으로 보냈으나 명나라에서 터집으로 귀양을 가서 죽음을 당하였고 다시 2차로 광산 김씨 김약항 선생을 사신으로 보냈으나 인질로 잡아놓고 표문을 지은
자를 데려오라고 하여 문헌을 작성한 노인도시를 보냈는데 이성계를 돕는 글을 쓴 불손한 자들이라 하여 두 분 모두 극형에 처하여 귀국하지 못하는 불상사가 계속되자 사태의 심각성을 깨달은 태조 이성계는 개성 두문동에 칩거 중이시던 저의 20대 선조이신 홍길자민자 문경공을 찾아가 명나라에 2차례의 사신을 보냈으나 모두 죽음을 당하고 돌아오지 못하니 도와줄 것을 청하였으나 문경공은 고려의 신하로 있던 사람이 다시 간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하고 거절하니 나라의 백성을 구할 길이 있다면 나의 이 칼로 내 목을 베시든지 아니면 나를 도와 명나라의 사신으로 가시어 고명을 받아 줄 것을 3경이 넘도록 간절히 요청하며 밖에 나와 하늘의 천기를 보니 전조 고려는 이미 기운이 쇠하였고 이 나라 새 운을 받을 운기를 받는 분이 이성계 태조로 보이기 때문에 비록 이 어려운 부탁을 계속하니 거절하지 못하여 명나라에 가셔서 이 한 목숨 바치는 일이 있더라도 구국일념으로 명나라의 사신으로 가실 것을 이 태조에게 약속을 하시고 명나라에 가시기로 결심을 하셨는데 가시기 이전에 약속하시기를 만약 명나라로부터 고명을 받아 오더라도 이미 고려에 신하였으니 익명으로 할 것과 나나 내 자식들에게 벼슬을 주지 말 것과 우리 홍씨 종중에 반역 죄인이 있더라도 관대히 용서해 줄 것을 청하여 약속을 받고 그 다음 날 바로 명나라로 떠나셨는데 가실 때는 행장은 조촐하게 수행원은 몇 명 간소한 복식으로 명나라를 가셔서 명나라 황제를 배알하니 고려의 신하로서 전자의 안면이 있었던 명나라 황제는 첫 인사가 공은 하필이면 왜 이런 어려운 때에 왔느냐고 불쾌한 심정으로 대하며 명황제를 향해 우리 선조께서는 이연하게 이성계는 고려의 요동 공격을 반대하여 위화도에서 회군한 명나라의 은인이며 또 이성계가 세운 나라를 끝까지 인정하지 않으신다면 귀국은 순랑적 치안이란 이런 격에 이르게 될 것이니 만약 이런 때에 몽골이나 주변 국가들이 다시 침범해 온다면 명나라는 고립될 수 있다는 생각에서 황제 폐하를 신기를 불편하게 하는 줄을 알면서도 이역만리 두려움을 무릅쓰고 아련하였나이다. 하니 명나라 태조 주원장은 높은 눈을 감고 한참을 깊은 생각에 잠겼다가 파한대소하며 입을 열어 공은 참 대단한 지약가요 고려의 명부로다 하고 말하고 명일 조회에서 공론할 것이니 공도 참석하여 인원해 보자고 하였습니다. 다음 날 조회에서 모두 문경공의 지략에 찬성하고 공의 뜻대로 국호를 조선으로 정하고 명나라와
자매국으로 하여 유명조선국왕이라고 하는 옥세를 받아 옴으로써 명실상부한 조선이 탄생한 것입니다. 이 즈음에 고려를 되찾겠다는 수많은 유생들이 문경공의 사사를 받아 거사를 행사하려고 문경공의 자택을 방문하였으나 공은 명나라 사신으로 가고 없는지라 공의 배위이신 청주 경씨, 그 당시에 고려의 판서의 따님이 신경지 할머니가 시국이 어지러워 심신이 쇠약하시어 정처 없이 깊은 산중으로 들어가시니 집 첩거 중이시니 돌아오실 날을 기약할 수 없어 무엇이라고 그 유생들에게 말씀을 드릴 수 없으니 청운의 꿈을 둔 젊은 유생들이 나라와 백성을 위해 신중한 처신을 하기를 간곡하게 당부를 하시면서 찾아온 유생들에게 넉넉한 행자와 후한 접대를 하시어 지혜롭게 이들을 돌려보냈으니 태조대왕이 후일 이 사실을 전해 들으시고 크게 감동하시어 한정택주라는 벼로를 내리셨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두 분의 쌍분 묘소 앞에 특이하게 여인상으로 된 문관석이 세워져 경기도 연천군 백항면 판부리 산 24번지에 지금도 그대로 남아있는 것으로 능곡 또는 홍능골이라고 지금도 지명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선조이신 문경공은 관직을 사양하시고 다시 깊은 산중에 은거를 하시는데 명과 국교가 벌어지게 되자 명나라에서 사신이 조선에 와서 문경공을 볼 수 없자 문경공이 없는 조선조정관은 정무를 인원할 수 없다 하니 조선 조정에서 문경공을 급히 찾아가 만약 공이 끝까지 정무에 참석하지 않는다면 앞으로 명과의 관계가 조화롭지 못할 듯 하오니 협조해 줄 것을 간곡히 청하니 이에 만부득이 응하여 지금의 그 이후로 호조판서 지편전 대제학 순충부운이 대국공신 장헌대부 남양군 시 문경공을 제수하시게 되었습니다. 이후 자손대대로 배설이 이어져 왔으나 원래 가산이 넉넉하여 노비가 1000여 명에 달했고 연천을 중심으로 가막산 이상 상년군이 지금의 철원군입니다. 이하 사방으로 150리의 땅에 부귀와 영화를 누려오던 중 임진왜란이 일어나자 문경공이 8세 손인 충헌공이 혁혁한 공을 세워 임진난 1등 공신으로 봉해졌으며 공의 배위이신 고령 박씨께서는 난세의 왕비와 왕자 일행을 보호하려다 외놈에 의해 죽음을 당하시니 선조께서 홍문안 댁이라는 태코를 내리시어 세간에 지금까지도 우리 홍문안 집을 우리 집안 전체를 홍문안 댁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문경공의 자이신 문양공이 호를 따라 연천에 지었던 영주정은 지금
봉화 춘향면 소로리에 있으며 그동안 300여 년 동안 건물이 퇴락하여 약 30년 전에 제가 다시 증축하였으며 만주 일대의 발해 지역에서 인주도령이신 홍후공을 비롯 6대의 세습도령 중랑장을 지내신 선조들의 생전의 업적을 기려 비석을 세우므로 이것은 후손들의 교훈으로 삼고자 함이었습니다. 당시 인주도령은 치안 반경이 만주 일대의 약 60만 평방킬로미터나 되는 광활한 지역을 완충지대로 필요한 군대를 병권으로 가진 통치권자였습니다. 인주라는 광활한 지역에 우리의 통치권이 있었다는 이 사실은 고구려 광개토왕의 비를 중국이 호태왕비라고 우기는 이때에 역사 왜곡을 동북공정에서 반환의 전환점을 찾을 수 있는 좋은 자료가 될 것이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대충 두서없는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지금 우리 이 조선 국호를 받아온 것과 또 우리 고조선이라든지 우리 홍혜수 이사장님의 지금 단군조선 연구와 모두 일맥상통하는 어떤 그런 참 감이 있다는 깊은 생각을 가지고 제가 두서없이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홍가는 지금 여러 파가 있는데 우리 중랑장이라는 그 인주도령 당시의 중랑장을 해서 우리는 중랑장 파라고 지금 호칭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두서없이 말씀을 드려서 죄송합니다만은 우리 홍혜수 이사장님이 하시는 일은 앞으로 우리 인류 사회에 또는 홍익정신 또는 홍익정신으로 우리가 효도하고 충성하고 인간답게 살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는 계기가 되지 않겠나 싶어서 홍혜수 이사장님 이하 여러분들에게 오늘의 이 자리를 마련해 주신 데 대해서 심심한 감사를 드리며 앞으로도 우리가 더 열심히 노력해서 좋은 후배들과 우리 동양의 백이민족의 긍지를 살릴 수 있는 어떤 계기가 되기를 희망하면서 제 인사를 가름하겠습니다. 우리 홍혜수 이사장님 감사합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전 국토가 개구리 운동장이 되어 개굴, 개혁, 구국하면서 나라를 지켜내자는 개구리 운동장에서의 함성이 전국에서 들끓고 있습니다. 8.25 광복 후 대한민국 민주헌정 69년 동안 6.25와 4.19, 5.16, 11.6, 12.12, 5.18 그리고 금년도 3월 10일 현직 대통령 탄핵 등 모두가 정치꾼들에 의해 국민들이 겪어온 국난이 되겠습니다. 게다가 대한민국 민주헌정 49년 동안에 헌법을 노태우 전 대통령 때까지 6번이나 바꾼 것은 민주국가 대한민국의 수치스러운 역사로 남게 되겠습니다. 정치가 잘 돼야 국가가 부강하고 국민이 행복한 것인데 헌정 69년 동안의 국난은 모두가 정치꾼들에 의해서 정치가 잘못된 데서 일어난 사건들입니다. 한편 이 자리는 비록 소수의 사람들이 모였지만 그와 같은 대한민국 민주헌정 69년 동안 크게 잘못되온 역사적 사실을 상기하면서 총체적 국가 위기를 맞고 있는 오늘의 이 국가 현실을 직시하고 이제는 정치권보다는 나라의 참 주인인 국민들이 각성하여 위태로운 국가 안보와 무너져가는 국가 경제를 바로 잡아야겠다는 애국심이 절대로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작품의 대한민국 정치 현실은 마치
8.15 광복 직후 소련이 한민족의 괴수 김일성을 앞세워 남한을 공산화하기 위해 남한 전국을 무자비한 살상과 테러와 파업으로 공포 분위기를 조성하여 혼란에 빠뜨려 놓고 결국은 1950년 2월 25일 선전포고도 없이 새벽녘에 남한을 기습 공격하여 한반도를 피바다로 물들여 놓았던 끔찍한 역사적 사실을 오늘날과 같이 경제 대국으로 잘 사는 대한민국 국민들은 광복 후 끈질긴 북한 김씨 왕조의 만행을 지켜만 보고 있어야 되겠습니까? 그런데 오늘의 대한민국 정세는 보수니 진보니 하는 시대에 크게 뒤진 낡은 사상과 이념의 갈등으로 정권을 장악한 진보 세력들이라고 하는 무리들은 좌편향되어 국가 안보와 경제를 위태롭게 하고 국론을 분열시키고 있는 한심한 지경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 대한민국이 정신을 바짝 차리지 않고 있다간 한민족의 괴수 김씨 왕조 세습 3대에 걸친 미치광이 김정은의 핵 공격 위협으로 국가의 전망이 예측하기가 어려운 지경에 처해 있기 때문에 오늘 역사적인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여러분에게 간곡히 호소합니다. 대한민국의 주적은 북한의 인간 말종 김정은과 남한 내에 숨어있는 고정 간첩과 전국 좌파 세력들이라는 것에 국민들의 공감대가 형성되어 남한 주도하에 평화 통일이 되는 그날까지 대한민국 국민 5천만이 돌돌 뭉쳐 국가 안보를 튼튼하게 만들어 나가야 하겠습니다. 일제에 40여 년간 국권을 강탈당해 받은 수모와 아픔을 생각할 때 국가 안보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는 잘 알고 있지를 않습니까? 우리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은 한민족의 정통성을 이어받았으면 물론 조선조 말 실패한 왕정에서 민주국가로 새롭게 태어난 자랑스러운 천선민족임을 크게 깨닫고 위대했던 옛 선조들의 영광을 되찾아 한민족의 자존심 위대한 대한민국을 건설해내야 하겠습니다. 그런데 대단히 우려스러운 것은 우리 5천만의 국민 정서는 북한의 핵 위협으로 국가 안보가 위태로운 지경까지 와 있음에도 자신들의 눈앞에 이익만 챙기기에 급급한 도덕적 불감증으로 소화적 문화가 확산되어 사회 정의와 법 질서가 파괴되고 나라 안은 온통 썩어 들어가고 국가 부채와 가계 부채가 눈덩이처럼 불어나 경제가 파탄 지경까지 와 있는 것이 대한민국의 어두운 현실입니다. 위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썩어 들어가는 국민 정서는 개인의 행복은 물론 국가 발전에도 암적 존재가 되고 있다는 사실도 분별을 못하는 아둔한 국민의 의식 수준입니다. 게다가 20세기까지 인간들이 행복한 삶을 추구하기 위해 만들어진 이념과 사상이 뭐길래 아직까지 그 사고방식의 틀을 못 깨고 있는지를 모르겠습니다. 사상과 이념이란 뜻은 인간들이 어떻게 해야만 잘 살아갈 것인가 하는 방법론을 지식인들의 말장난에 분류한 것입니다. 즉 민주주의, 공산주의, 사회주의, 민주사회주의, 사회민주주의, 자본주의, 북한의 주체 사상 등등은 인간들의 탐욕에서 나온 썩은 지식의 문화라고 할 수가 있는데 광속으로 급변하는 시대에 사상과 이념과 북한의 주체 사상은 그 한계점에 와 있다는 것을 깨닫는 것이 이 시대가 요구하는 변화일 것입니다. 그 변화의 참뜻은 인간들이 추구해야 할 새 가치로 특히 대한민국 국민에게는 하늘의 도인 정직과 진실을 행동 철학으로 삼아 사회 정의와 도의를 중시하는 국민들로 변화해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이는 이 시대에 하늘이 천선민족인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주시는 축복된 명령인 것입니다. 정직과 진실된 삶은 하늘의 뜻이므로 사후 세계에 즉 죽어서 하늘나라로 가는 영원한 생명이 기는 것을 이번 기회에 크게 깨달아 우리 대한민국 국민은 하나님 제일주의로 새롭게 태어나야 하겠습니다. 우리 국민은 헌정 69년 동안 일제강점기 40여 년 동안에 쇠뇌된 식민사관과 광고후 서구식 모방문화로 신라 1000년, 고구려 700년, 고려 500년, 조선 500년 등 수천 년의 맥을 이어온 한민족의 정통성을 다 잃어버리고 국민들의 의식은 일제로부터 독립된 겨우 72년밖에 안 되는 신생국가라는 한심스러운 생각에 묶여 있습니다.
그와 같은 결과는 자랑스러운 우리 한민족의 유관 역사와 전통 문화와 민족혼이 말살되어 가치관은 혼돈되고 목전의 이익만 챙기는 소인배 천국이 되고 말았습니다. 소인배란 참뜻은 재물에만 눈이 어두워 자신들의 이익만 챙기기에 급급해 화합하지 못하고 각종 비리와 불법과 탈법과 부정과 부패, 중상, 모략 등등을 일삼는 특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우리 국민 정서가 이대로는 절대로 안 되겠다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을 소인배 천국으로 만들어 놓은 대표적인 무리들은 헌정 69년 동안 국정과 법 집행을 책임지고 있는 정치권의 정상배들과 부패된 법조인들과 그들과 내와 부동하여 권력에 비리 붙어 있는 어영 학자들과 어영 언론들이 될 것입니다. 조선조 말기에 파당 싸움과 대원군의 세국 정책의 결과는 일제의 국권을 강탈당해 선량한 백성들에게 40여 년간 지옥 같은 삶을 하게 하였고, 게다가 국토 분단의 아픔까지 만들어 놓은 장본인들이 정치권의 정상배들인데, 오늘의 대한민국 정치 현실도 눈앞에 적과 대치하고 있음에도 조선조 말기보다 더 한심스러운 지경을 만들어 놓고 말았습니다. 그와 같은 정치권의 주태는 세계인들이 보기에도 정말 한심스러울 정도로 미개한 민족이란 탈을 못 벗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민주국가의 참 주인인 국민들이 국가 위기 극복의 주체가 되어 나라를 지켜내야 하겠다는 비상한 각오와 선거혁명으로 추잡한 정치 형태를 막아내야 하겠습니다. 이 사람은 15년 전에 정당제도 폐지에 대한 책을 출판하였고, 국회의원 수도 120명 선으로 줄이고 정당이 없는 양원제 국회 시대를 열어가자고 외쳐왔습니다. 차원을 달리해서 우리 한민족은 하늘의 소명을 받은 위대한 천선민족으로서 광속으로 급변하는 시대상에 천심은 민심이 되어, 즉 민심은 천심이 되어 천선민족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해야 할 때가 되었다고 판단됩니다. 저는 대한민국 국민이 천선민족이라는 사실에 대해 확신을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 이유는 제 나이 50세가 되던 1986년에 오늘날과 같이 국가가 총체적으로 위기가 올 것을 예견을 하고 그 타개책을 하늘에 구하고 지혜를 얻기 위해 가야산 기도원에서 3박 4일간 새벽 기도 중에 동이틀 무렵 하늘에서 너희 민족의 피 속에는 나의 요소인 우주에너지 사랑과 평화의 시, 즉 현대용어로 DNA가 들어있어 때가 되면 너희 민족을 들어 나의 뜻을 이룰 것이라고 우렁찬 음성이 들려와 우리가 천선민족임을 크게 깨닫고 기쁨과 감사한 마음으로 때를 기다리며 오늘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 후 하늘의 뜻을 기리기 위해 1987년 10월 3일 개천들을 기하여 강남 리베라 호텔에서 전국에서 모인 농어촌 지도자 사회치 출신들 중심으로 수백여 명이 모여 한민족의 평화를 위한 한민족 평화운동 중앙회를 창설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해 이듬해 1988년 12월 17일 63빌딩 국제회의장에서 전국에서 수천여 명의 회원들이 모여 한민족 평화운동 중앙회 송년의 밤 한민족의 민족 정기는 우주 에너지 사랑과 평화라고 성대하게 선포식을 한 바도 있습니다. 어느덧 2017년 10월 3일로 창립 30주년을 맞이하는 동안 숱한 역경을 겪어오면서 1992년 10월 24일 88 올림픽 주 경기장에서 10만여 명의 대집회를 기점으로 숱한 대소 집회와 정책 대토론회를 개최하면서 하늘의 뜻에 따라 위로는 하늘을 받들고 땅에서는 단군 선조의 홍익인간 사상을 널리 보급하면서 민족혼을 일깨워 오고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단체는 1987년 하늘의 뜻에 따라 우주에너지 사랑과 평화의 정신과 단군 선조의 홍익인간 사상으로 정직과 진실을 행동 철학으로 삼아 총체적 국가 위기 극복의 대처 방안으로 국민의 힘을 한데 모아 국가 목표를 서민의 시대를 열어 위대한 대한민국을 건설하자고 외쳐왔습니다. 광속으로 급변하는 미래사회는 인간들이 추구해야 할 가치관에 큰 변화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20세기까지의 인류 문화는 태양계를 중심한 유한한 인간 중심의 지식이 극치에 달한 문화였다면 21세기는 무한한 우주계를 중심한 하늘, 즉 신의 경지라 할 수 있는 지혜의 문화가 급속도로 전개돼 나가 21세기는 인간이 신과 방불하게 되는 희망찬 변화의 물결에 휩싸이게 될 것입니다.
좀 더 풀이하자면 지식과 지혜의 근원은 하늘과 땅 차이로 지식은 20세기까지 인간 중심의 탐욕의 문화였다면 21세기는 지혜는 21세기 하늘 중심의 정직과 진실의 문화라 할 수가 있기에 지식과 지혜가 교차되는 과정에서 오늘날과 같이 인간들이 추구해야 할 가치관이 한동안은 혼돈 상태에 머물러 있게 되겠지만 인류 사회는 분명 하늘의 뜻이 이루어지는 역사적인 중심에 선선민족인 위대한 대한민국이 서 있게 되겠습니다. 이제 우리 대한민국 국민은 선선민족이란 자부심과 긍지로 하늘의 도인 정직과 진실된 정신을 실천 행동 철학으로 삼아 개인은 물론 국가의 정책 결정의 기본이 돼야 하늘의 큰 축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끝으로 본인의 특강을 마무리하면서 우리 다 함께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경고합시다. 이 시간 이후부터는 하늘의 뜻을 거역하는 탈법과 불법과 부정과 부패 비리에 연루되는 더러운 자들과 선선민족인 대한민국 국민을 혼란에 빠뜨리고 있는 남한 내에 숨어있는 인생이 불쌍한 고정관점과 종국 좌파 세력들과 북한의 인간말종 김정은이 무리드는 하늘의 뜻을 거역하는 자들로 하늘의 저주를 면치 못할 것을 경고한다고 말입니다. 분명 그렇게 될 것입니다. 대한민국 국민은 때가 되어 하늘의 뜻에 따라 천선민족으로서의 당당한 긍지로 서민들도 다 잘 사는 위대한 대한민국을 건설해내야 하겠습니다. 위대한 대한민국은 하늘의 도를 지키는 정직한 국민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대한민국 주도하에 한반도의 평화통일과 후손들에게 밝고 행복한 미래를 열어주기 위해 외세에 의해 더럽혀진 천선민족의 자랑스러웠던 역사를 바로 잡아 나가야 하겠습니다. 우리 역사는 우리 민족의 뿌리입니다. 감사합니다. 시간이 촉박해서 제가 그냥 빨리 책을 읽고로서 끝냈습니다. 오늘 이 자리는 참 그 각 분야에서 그야말로 숨어서 애국하는 분들이 여기 모여서 오늘 이 토론회를 했습니다. 저는 이 시국이 지금 너무나 어려워서 시국에 대한 강의를 하면서 우리 민족은 대한민국은 선택된 하늘의 백성이라는 자부심을 가져야만이 앞으로 대한민국의 미래가 밝아지기 때문에 이러한 것을 우리 단체에서는 30년 동안을 이런 운동을 해왔습니다. 여러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